그러니까 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 결과 어떤 상황이 드러날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방향은 분명하다. 네. 종교 분리. 예. 이 이른바 이제 종교 단체, 종교 이제 법인체가 정치에 끼어드는 일, 로비를 하고 불법적 일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끊어내겠다. 헌법적 기본 가치를 위배하는 걸 끊어내겠다가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온 국민이 열망 속에서 비정상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내란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윤영호 씨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김건희 특검인 거잖아요. 지금 조사 받는 게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그게 김건희 특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하고 한쪽은 뭐 봐줬어? 이러면서 특검 전체가 뭐 네. 편향성이 있다는 둥 하면서 그동안 나름 그들이 공정하게 노력해왔던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위기, 이 어떤 황당하게 전개되는 국면 네.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해라. 정확하게 정면 돌파. 정면 그렇게 돌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헌법적 가치와 그동안의 국민들의 열망,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그 정확하게 결과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것도 지금 미진에서 사실은 김건희 특검과 맞물려서 종합 특검이 돼야 되는 상황에 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 안 된다라는 어.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은 지금 뭐 개혁신당, 국민의힘 뭐 여기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통일교 관련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 저는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원칙론을 표명하셨잖아요. 네. 어떤 형식이든 낱낱이 정상적으로 모든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진상을 드러내고 네. 뭐가 진실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네네.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근데 이제 그들은 예. 이런 계산을 했겠죠. 자기들은 어차피 그냥 까진 오픈된 패예요. 기존에 이제 계속 통일교 관련해서 문제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나 있었잖아요. 권성동 구속이 되고.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측은 새롭게 드러난 거라는 이제 그걸로 꽹가리를 친 거죠 지금. 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특별 전담 조사부든 수사부든 또는 뭐 특검이 됐든 뭐가 됐을 때 어느 한쪽만 예를 들어서 알 수는 없지만 네. 양쪽이 다 나왔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나왔듯이 국힘이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조직적으로 어떤 대표 뽑는다든지 후보 뽑는다든지 할 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 걸로 직결이 이제 돼요? 바로 정당 해산으로 바로 직결이 되죠. 이건 되돌이킬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들이 그걸 주장하지만 약간 무게감이 떨어지고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래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은 상처가 나도 당신들은 정당 해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이 내재돼 있죠. 그러니까 단일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 네. 자 장동혁 대표는 저 민주당 내에서 아니라 국민의힘 국힘에서 내부에서, 예. 국힘에서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에 대한 특검을 하자 뭐 이런 식의 민주당에 대한 조사를 하자 이러고 있죠. 그게 뭐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특검이 들어간다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거죠. 다 하고. 한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 그러니까 그 통일교 관련된 것을 거기에 대한 특검을 하기 때문에 예. 이 사항은 더 그럼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만 할 수 없는 거죠. 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뭐 민주당도 수사해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수사 결과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불거져 있는 그 사안 플러스 더한 내용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 네. 왜냐하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그 네. 사이에. 근데 이제 조직적으로 지시한 거에 따른 것이냐, 조직적인 움직임이냐 아니냐가 포인트가 꽤 돼 있잖아요. 네. 이것만 보면 뭐 수사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할 수 없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잠실 롯데에서 그 참어머니 한학자 총재가 네. 그 간부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공개된 게 있잖아요. 보면 노골적으로 지지를 하잖아요. 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그렇죠. 예. 소위 이제 오너가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돌아가고 그 실행을 당시 윤영호 씨가 이제 실세로서 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코멘트가 많이 녹취록 같은 게 오픈돼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조직적으로 그들이 누굴 밀었다는 건 거의 자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특검을 여야 할 것 없이 이 건에 대해서 했을 때 네. 누구는 살점이 떨어지고 누구는 뼈를
뭐 뼈를 내줘야 된다 그러면 과연 어느 쪽이 그 살점이고 어느 쪽이 이 뼈가 될까 어느 정도 추정은 되죠. 네. 그래요. 지금 국수본이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하고 있다. 결국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네. 정면 돌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승부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아마 예. 이러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넘어가면 진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완전히 흔들릴 수도 있다. 지금 안 그래도 기존 레거시 미디어 뭐라고 불렀죠? 옛날 네. 뭐라 그러죠? 저 유시민 작가가 레거시 미디어를 뭐라고 부르던데 갑자기 용어가 예. 생각나요. 세 글자로 옛날 뭐 네. 하여튼 그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실체적 진실에 맞게 부합하게 맞춰지는 면이 좀 없어 보여요. 보면 사법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옹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흐름들이 포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술에 대해서 예를 들어 쌍방울이라든지 대북 송금 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의혹이 아주 강하게 제기됐고 그에 대해서 말을 바꿀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다시 어떤 집단적인 어떤 저항 이런 느낌으로 오고 있단 말이죠. 그게 보이지 않는 어떤 손에 의해서 배후에서 어떤 이런 힘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하는 상황을 보고 있거든요. 네. 아마 대통령께서 훨씬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직감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단호하게 전재수 장관이 사임을 하는 건 대통령 입장에서 뼈아픈 거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다 천만만. 하더라도 예. 원칙적으로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강하게 원칙을 천명하셨을 거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뭐 하루 이틀 갈 사안이 아닌데 계속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정동영 장관도 어제 입장을 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얘기를 해 놓은 상황이고 정동영 장관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날짜와 그렇죠. 동석한 분들까지 동선까지. 자세히 말씀을 하셔서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다 믿고 싶습니다. 전재수 장관 부분은 그 날짜에 알리바이까지 공개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믿고 말고의 영역이 아닐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주장을 한다면 그날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하겠죠. 뭐 네. 만약에 뭐 있다면.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당사자들이 엄정하게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거니까 네. 수사 영역은 지켜보되 왜 이런 사실이 뒤늦게서 오픈이 되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진술을 했다가 약간 바꾸는 느낌으로 했다가 또 다시 바꾸는 느낌으로 할까 네. 이런 동기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집중해 주시면 여러 가지 의혹이 좀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사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 짚어보겠지만 어쨌든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이 통일교 의혹,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종교 단체가 권력을 흔들려고 하는 네. 그걸 좀 막아내겠다.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같이 봐야 돼요. 국무회의 자리에서 예. 법제처장에게 직접 그것을 물으면서 질문하면서 확인을 하잖아요. 단호한 의지죠. 그것도 첫 번이 아니라 재차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원칙대로 수사하고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마침 그 박창환 전담 수사하시는 박창환 총경이 이런 부분에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가져왔던 분이고 네. 실제 의지를 강력한 의지, 원칙적 의지를 천명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사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과정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기억이 안 난 그 단어는 재래식. 재래식 언론. 맞아요. 재래식을. 재래식 언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고의 말씀이었는데 유시민 작가의 네, 말은 일반 시민들과 대통령 주변이 처해 있는 미디어 환경이 너무 다르다. 대통령실은 재래식 언론만 상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래식 언론이 늘 우리를 이제 물어뜯을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통화, 모든 메시지가 모두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강하게 얘기할 정도로 네, 뭐 조심하고 정말 잘 상대하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원칙적으로 옳은 말씀이고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켜 세워주는 말씀이죠. 네. 우리가 이제 핸드폰 이런 거 사진 찍히고 뭐 여러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 약간의 방심만 해도 상대방은 다 보고 있다. 네. 그리고 공격의 빌미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내란을 겪고도 이렇게까지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어려운 것은 윤어게인 세력을 포함해서
이걸 호도하고 덮으려는 세력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네. 이걸 항상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 저희 그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저희 오마이TV가 단독 촬영을 해가지고 저희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마이TV 네.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경각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 이걸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 영상 안 보신 분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마이TV에 재래식 올라와 있습니다. 언론이라는 예. 그 표현도 굉장히 지금 타이밍에서는 적확하게 쓴 표현일 수 있습니다. 뭘 네. 보면은 상대 지표를 보면 아는데 매년 집행하는 언론에 대한 보조금들 있잖아요. 예. 그게 이미 유럽 선진국들, 캐나다 이런 데들을 보면 뉴미디어로 이미 80% 가까이가 집행이 바뀌었습니다. 내역이. 근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80% 가까이가 기존의 신문 뭐 그런 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신문 방송 쪽으로만 신문 주로. 방송 쪽으로만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다 보면 뉴미디어나 이런 거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환경이 모바일 개인 미디어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한 발짝 두 발짝 늦은 거죠. 그러니까 재래식이라는 표현으로 그걸 통칭해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영상을 직원들한테 공유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네, 네. 그러니까 직원들도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고 특히 예. 대통령실 일하는 사람들, 공적 자리에 있는 사람 특히 조심해야 된다. 내가 했던 발언, 뭐 말 예. 이런 것들이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예. 이게 문제가 있는 발언이면 발언하면 안 되죠. 이건 뭐 뒤에서는 네, 하면 안 되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어떤 발언이든 어떤 말이든 이게 다 다음날 보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네, 해야 네. 된다. 예, 맞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적으로 친하고 이래도 예. 진짜 중요한 거 기밀성을 요하는 대외비를 요하는 이런 것들은 함부로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신용환 부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항상 저도 항상 조심하시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항상 돌아보게 되는 네, 그냥 상황이다. 네, 비유하자면 예. 발가벗고 사방이 다 거울에 비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통일교 의혹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